할아버지,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 동네 다 재개발 들어가요. 이 집 하나만 남았어요. 괜한 고집 부리지 마시고 협조 좀 하시죠. 1987년 초여름 서울 변두리 무궁화 마을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비좁은 골목마다 허름한 빨래들이 춤을 추듯 나부꼈어요. 그 골목 끝자락 낮게 앉은 한옥대문 앞에서는 굵은 나무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노인과 아이가 마주 앉아 있었죠. 야, 이 녀석아, 조를 막 움직이면 어떡하냐? 말이란 건 대각선으로만 간다니까. 김만복 할아버지는 허연 눈썹을 찌푸리며 장기판 위에 손가락을 꾹 눌렀어요. 82살이 넘은 나이지만 그의 목소리엔 아직 힘이 넘쳤습니다. 마을 꼬마 철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갸웃댔어요. 근데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말이 앞으로만 간다고 했는데. 뭐, 내 아비가 뭘 안다고. 내가 40해 넘게 두는 장기를 내 아비가 가르쳐? 이리 내놔, 다시. 만복은 투덜거리면서도 장기말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담 너머로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영감님, 또 아이들 괴롭히세요? 철수야, 학원 늦겠다. 얼른 들어와. 철수 어머니의 부름에 아이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또 올게요, 할아버지. 그래, 내일은 잘 두는지 보자. 철수가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만복의 굵은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장기판을 접으며 자신의 낡은 한옥을 바라봤어요. 서울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이 무궁화 마을은 그에게 그저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60년대 끝자락 그가 청춘을 바쳐 지켜온 삶의 흔적이었죠. 여기 좀 봐, 만복아. 이게 뭔 줄 알아? 골목 어귀에서 친구 박노인이 뛰어오듯 걸어왔어요. 손에는 주황색 전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른 아침부터 소란이야? 만복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거 봐. 우리 동네가 뭐 스마트시티인가 뭔가로 바뀐다는데? 아파트 짓고 다 뜯는다는 거지. 만복은 전단지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서울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시범지구 선정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헛소리 말게. 이 동네가 어제 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이런 쪽지 몇 번이나 돌았다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아니야, 이번엔 진짜래. 구청에서 사람들 왔었어. 난 못 봤는데 춘자 할매가 그러더라고. 양복 입은 젊은 녀석들이. 만복은 코웃음을 쳤어요. 나 없이 어떻게 이 동네를 건드려? 허튼 소리 말고 들어가서 약이나 챙겨 먹게. 그 말과 함께 만복은 대문을 열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마을 어귀에 새로 붙은 플래카드가 보였어요. 빨간 글씨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라고 쓰여 있었죠. 또 시작이구만. 만복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만복의 낡은 집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60년대 흑백 사진들, 그 속엔 젊은 시절 만복의 모습과 여러 친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만복이 누군가와 악수하는 사진이었어요. 뒤에는 국회의원 김동식 보좌관 취임식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만복은 찬장에서 소주병을 꺼내 한 잔 따랐어요.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건 드문 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동네는 그냥 집이 아니야. 내 청춘이고 내 가족이고 내 숨결이야. 그는 천천히 술잔을 비우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을 담벼락에는 어젯밤 누군가 빨간 스프레이로 재개발 추진이라고 크게 낙서해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만복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오후가 되자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주민 몇몇이 모여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만복은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나가봤습니다. 뭔 일이야? 만복이 물었어요. 아이고, 김 선생님. 춘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내일 구청에서 사람들 온대요. 우리 모여서 이야기 듣자고. 또 그 소리네. 몇 번이나 와서 헛소리하게. 아니, 이번엔 진짜래요. 시장 직속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나온다는데. 만복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 동네가 어쨌다고 자꾸 건드려. 여기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고? 주민 한 명이 대꾸했습니다. 김 선생님,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좋은 아파트 살아보면 좋잖아요. 젊은 사람들 다 나가고 이제 마을에 남은 사람 몇 안 돼요. 그래, 저 영감 또 땡깡 부리네. 그래도 없으면 섭섭하단 말이야. 옆에서 박노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만복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땅을 쿵 내리쳤습니다. 이 마을은 내가 지킨다. 누가 뭐래도.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주민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무궁화 마을에서 가장 고집 센 사람이 김만복이라는 걸. 그리고 그가 이 마을에 대해 누구보다 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만복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레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던 그의 눈에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 만복과 그의 동료들이 무궁화 마을터에 첫 삽을 뜨는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지킴하고 했는데 그때 다들 어디로 갔지? 만복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어렸어요. 만복은 대문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분명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마을 회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르신들과 몇몇 젊은 가족들이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에 빽빽이 앉아 있었어요. 김만복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민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그의 날카로운 눈빛만이 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죠. 저기 온다, 저기. 누군가 소리쳤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마을 회관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에 감색 정장 차림, 날렵한 체격에 그는 질서정연한 발걸음으로 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는 마이크를 잡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서울시 도시개발과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가방에서 파일들을 꺼내 책상 위에 정리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회관 벽에 프로젝터를 연결해 화면을 띄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무궁화 마을이 서울형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범지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화면에는 초고층 빌딩과 첨단 시설이 들어선 미래도시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주민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와, 저기가 우리 동네라고요? 아파트가 저렇게 높아요? 이도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의 미래 주거 환경을 선도할 핵심 사업으로 여러분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최신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 중앙에는 공원과 문화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만복은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뜨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이주 보상은 현 시세의 120%로 책정되었으며 원하시는 분들께는 신축 아파트 우선 분양권도 드립니다. 추가로 이주 비용과 임시 거주지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이도윤이 말을 마치자 회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집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언제부터 이사해야 하죠? 우리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도윤은 차분히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그의 전문적인 대답에 주민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미리 준비해 오셨을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서명하신 분들께는 선착순으로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이도윤의 말에 주민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때 뒤쪽에서 딱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지팡이를 짚은 만복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만복의 목소리가 회관 안을 울렸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소. 우리 마을을 허물고 그런 괴물 같은 건물을 짓겠다고? 이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만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만복을 훑었어요. 어르신 누구신지. 김만복이요. 이 마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지. 이도윤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김만복 어르신, 저희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낡은 집에서 사시는 것보다 최신식 아파트가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 젊은이, 내가 이 마을에서 60년을 살았다오. 이 땅에 첫 집을 지을 때부터 여기 있었지. 이게 그냥 집이 아니라 내 청춘이고, 내 가족이고, 내 숨결이란 말이야. 도윤은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었으나 곧 전문가적인 얼굴로 돌아왔어요. 어르신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도시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해진 일이니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정했소? 내가 동의한 적 있소? 만복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도윤은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시 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지금 서명하시면 이주비도 더 많이 받으시고 좋은 아파트로 이전도 가능합니다. 만복은 코웃음을 쳤어요. 흥? 내가 내 인생을 얼마짜리로 매길 수 있겠냐? 난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회관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만복과 이도윤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만복의 친구 박노인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만복아, 진정해. 우리 나이에 새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엘리베이터도 있고 겨울에 따뜻하고. 박 선생도 정신이 있소? 여기서 우리가 함께 지켜온 추억은 어떻게 하고? 젊은 시절 우리가 꿈꿨던 건 이런 게 아니었잖소. 이도윤은 인내심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 시대가 변했습니다. 서울이 발전하려면 이런 변화는 필요해요. 다른 주민분들도 모두 동의하시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가족들의 눈빛은 기대에 차 있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서명하시죠. 어르신께 특별 지원금도 추가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이도윤이 말했어요. 만복은 이도윤을 노려보며 지팡이를 세게 짚었습니다. 돈? 내가 내 역사를 돈으로 사려고? 난 안 팔아. 절대 안 팔아. 만복은 격렬히 고개를 저으며 회관을 빠져나갔어요. 문을 나서며 그는 분노에 차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땅인 줄은 아직 모르지. 회관에 남은 이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자신의 노트에 김만복 고집불통 노인, 설득 필요라고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좀 감정적이셔서. 이도윤이 주민들을 향해 말했어요. 춘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영감님은 원래 그래요. 우리가 설득할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과 사무실은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도윤은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무궁화 마을 재개발 동의율이 98%에 달했지만 아직 몇몇 주민들이 서명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김만복이었습니다. 이도윤 주무관. 날카로운 목소리에 이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정호 과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네, 과장님. 이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 과장은 서류를 이도윤의 책상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죠? 이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무궁화 마을 토지대장 및 소유권 등기부등본이라고 적힌 문서였습니다. 무궁화 마을 토지조사 자료입니다만 제대로 읽어보셨나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초고층 타워의 중심 기초부지가 될 핵심 토지가 누구 소유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도윤은 서류를 빠르게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토지대장에는 분명히 소유자 김만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이도윤은 말을 더듬었어요. 도윤 씨, 당신 확인도 안 하고 밀어붙인 거야? 저 땅 1962년에 등록된 사유지야. 김만복 이름으로. 박 과장은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공유지로 알고 계획했던 부지가 실은 개인 소유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고 있어? 이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분명 최초 토지조사에서 모든 부지가 국유지이거나 쉽게 매입 가능한 사유지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부지가 김만복의 개인 소유라니.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확인? 벌써 시장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어째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체크하지 않았지? 박 과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대책 보고서 올려. 저 김만복이란 사람, 뭔가 심상치 않아. 그냥 고집불통 노인이 아닌 것 같아. 박 과장이 떠나자 이도윤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도윤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만복 명의의 토지는 무궁화 마을 중앙에 위치한 3,600제곱미터 규모의 대지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등기일자였습니다. 1962년 8월 15일 서울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건되던 시기였어요. 도대체 이 할아버지는 누구지? 이도윤은 컴퓨터를 켜고 김만복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오후에 이도윤은 무궁화 마을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는 김만복의 집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대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옆집에서 춘자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공무원 양반이 또 왔네. 춘자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김만복 어르신 계신가요? 만복이? 오늘 아침부터 안 보이던데? 아마 국수집에 있을 거야. 저 아래 시장 골목 끝에 있어. 이도윤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걷는 동안 그는 마을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낡았지만 정겨운 풍경, 담장 너머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 빨래 널린 뒷마당. 이런 옛 서울의 모습은 곧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국수집에 이도윤이 들어섰어요. 안쪽 구석진 테이블에 김만복이 혼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이도윤이 공손히 인사했어요. 만복은 고개를 들어 이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자네가 왜 여기 왔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도윤이 물었어요. 만복은 대답 대신 소주잔을 채웠습니다. 이도윤은 그 앞에 앉았어요. 어르신, 제가 토지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마을 중앙부지가 어르신 소유로 되어 있더군요. 만복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았나? 난 처음부터 말했잖소. 이게 내 마을이라고. 언제부터 그 땅을 소유하신 겁니까? 62년이면 오래전이네요. 이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복은 천천히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그의 눈에 옛 기억이 어렸어요. 그때는 이 동네가 다 허허벌판이었지. 전쟁 후 아무도 찾지 않는 땅이었어. 혹시 그 땅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만복은 날카롭게 이도윤을 쳐다봤어요. 자네,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요? 그냥 고집불통 영감쟁이? 이도윤은 말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궁금해서요. 보통 어르신들께서는 보상금을 받고 편한 아파트로 이사하는 걸 선호하시는데 난 돈이 필요 없소. 만복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자네는 내가 누군지 모르지. 알아볼 생각도 안 했겠지. 이도윤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가 뭘 모르고 있는 거죠? 만복은 허리를 펴고 이도윤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젊은이, 자네 같은 공무원들은 사람보다 서류만 본다오. 땅의 가치를 숫자로만 따지지. 그 땅에 얽힌 역사와 사연은 생각 안 하고. 이도윤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무궁화 마을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 겁니까? 만복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보시오. 이도윤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들 5명이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젊은 시절의 김만복이었습니다. 배경에는 허허벌판에 무궁화 마을 건설 기공식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보였어요. 이들이 누구죠? 60년대 초 우리는 꿈이 있었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만복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재개발에 동의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최대한의 보상을. 자네, 왜 그렇게 급한가? 만복이 갑자기 질문했어요. 자네 뒤에 누가 있지?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도윤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 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자네가 알고 있든 모르든. 만복은 몸을 일으켰어요. 난 집에 가야겠소. 더 이상 할 말 없소. 그날 저녁 이도윤은 다른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대성건설의 김태현 이사였어요. 저희 회사가 무궁화 마을 재개발 시공사로 참여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김 이사가 말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진행이 좀 더딘 것 같던데. 문제가 있나요? 이도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몇몇 주민분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만복 어르신의 토지가. 아, 그 노인 말이죠. 김 이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중요한 위치더군요. 네, 프로젝트 중심부입니다. 김 이사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 주무관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노인은 곧 돌아가실 분 아닙니까? 이미 80이 넘으셨고 건강도 안 좋다고 들었어요. 정신도 흐릿하고요. 이도윤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간을 끌 필요 없다는 거죠. 법적 강제 수용, 방법은 많습니다. 김 이사는 테이블 아래로 봉투를 슬쩍 밀어 넣었어요. 주무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도 성의를 보일 수 있습니다.
승진도 약속드리죠. 이도윤은 충격을 받았지만 표정을 감추려 애썼어요. 그는 봉투를 무시한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원칙대로 일합니다. 김만복 어르신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이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 노인 때문에 수백억의 사업이 지연된다면 그건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잖아요. 이튿날 아침 이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내내 김만복과 무궁화 마을에 대해 생각했어요. 시청 자료실에서 60년대 서울 도시계획 자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료실은 조용했어요. 오래된 문서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이도윤은 차분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 서울시 도시계획 문서, 토지대장, 신문 스크랩,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몇 시간의 조사 끝에 이도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62년 무궁화 마을이 들어선 땅은 원래 국유지였어요. 하지만 그해 8월 김만복을 포함한 5명의 이름으로 토지 불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64년 그 땅은 모두 김만복 명의로 통합되었어요. 왜 모든 땅이 김만복 명의로? 이도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던 이도윤은 1967년 자료에서 중요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무궁화 마을 민주인사들의 새 보금자리로 주목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무궁화 마을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어요. 5월 혁명 이후 정치적으로 소외된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만복이 있었어요. 그는 국회의원 김동식의 보좌관으로 일하다가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이 마을 건설에 투신했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역사가 있었네. 이도윤은 중얼거렸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이도윤은 국가기록원으로 향했습니다. 더 자세한 역사적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김만복과 무궁화 마을의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이도윤은 1960년대 정치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 중에서 김동식 의원과 관련된 문서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김동식은 당시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 인물이었어요. 5월 혁명의 주역이었지만 이후 군부 쿠데타로 정치적 탄압을 받았고 결국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동식의 측근 명단에 김만복의 이름이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김동식의 가장 신임받는 보좌관이었고 민주화 운동의 실무를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도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가 알던 고집불통 노인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이도윤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1963년 찍힌 사진에는 무궁화 마을 초기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열채 남짓한 작은 집들, 공동 텃밭, 그리고 마을 중앙에 서 있는 5명의 남자들. 그중 한 명이 김만복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무궁화 공동체의 시작, 우리의 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자료들을 복사해 가방에 넣었어요. 그는 직접 김만복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후 이도윤이 무궁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우산을 쓰고 김만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노크를 했어요. 문이 열리고 김만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도윤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무덤덤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또 왔구먼. 만복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도윤이 공손히 물었어요. 만복은 잠시 이도윤을 살펴보더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게. 이도윤은 만복의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낡았지만 정갈한 한옥 내부는 옛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띄었어요. 흑백 사진들, 표창장들, 그리고 몇몇 신문 스크랩이 정성스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안께 만복이 낮은 상 앞을 가리켰어요. 이도윤은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무궁화 마을과 어르신의 과거에 대해서요. 만복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르신께서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셨군요. 그리고 이 마을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일어나 찬장에서 소주병과 잔 2개를 꺼냈어요. 그는 잔을 채우고 하나를 이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자네가 그 정도까지 알아냈다면 이젠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군. 만복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난 김동식 의원의 보좌관이었지. 60년 5월 혁명의 주역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야. 이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60년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꿨지. 자유와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 하지만 다음 해 쿠데타로 모든 것이 무너졌어. 김동식 의원은 체포됐고 많은 동지들이 고문을 당했지. 만복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는 소주잔을 비웠어요. 김동식 의원은 석방된 후 끝내 의문의 죽음을 맞았어. 난 그때 결심했지. 우리의 꿈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자고. 만복은 천천히 일어나 낡은 서랍에서 누런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그것은 오래된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무궁화 마을의 시작이야. 나와 4명의 동지들이 함께 땅을 사서 공동체를 만들기로 한 계약이지. 이도윤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5명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그중 김만복의 서명이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가 꿈꾼 건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어. 민주주의의 씨앗을 지키는 공간, 언젠가 다시 꽃피울 희망을 간직하는 곳이었지.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왜 모든 땅이 어르신 명의로만 되어 있는 건가요? 이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복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동지들이 하나둘 떠나갔기 때문이지. 누구는 정치적 탄압에 견디지 못해 해외로 망명했고, 누구는 체포됐다가 풀려난 후 다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떠났어. 결국 마지막에 남은 건 나뿐이었어. 그래서 어르신께서 혼자 이 마을을 지키고 계셨군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약속했어. 이 땅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우리의 꿈과 희망이 담긴 이곳을 언젠가 모두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도윤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는 지금까지 무궁화 마을을 단지 낡은 동네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속에 담긴 역사와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어르신. 이도윤이 입을 열었지만 만복이 손을 들어 그를 저지했습니다. 젊은이, 난 자네를 탓하지 않아. 자네는 자네 일을 하는 것뿐이니까. 만복이 말했어요. 하지만 내게는 이 마을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야. 내 삶이고 내 신념이고 동지들과의 약속이라네. 다음 날 아침 이도윤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 박 과장 그리고 대성건설의 김태현 이사가 참석한 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앉으세요, 이 주무관. 국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도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무궁화 마을 프로젝트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장이 말을 시작했어요. 특히 김만복이라는 노인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요? 네. 그분이 소유한 땅이 프로젝트 중심부라서요. 이도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태현 이사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주무관님이 그 노인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는 것 같더군요. 단순한 보상 문제 아닙니까? 이도윤은 말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무궁화 마을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역사가 있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은 60년대 민주화 운동 인사였고 이 마을은 그게 지금 우리 사업과 무슨 상관입니까? 국장이 말을 자르며 물었어요.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문화재청에서 지정했을 텐데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이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무관, 박 과장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우리는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수백억이 투입됐고 시장님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입니다. 김 이사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김만복 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국장이 물었어요. 간단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이죠.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보상금은 공탁하면 됩니다. 김 이사의 목소리는 매끄러웠어요. 김만복이 어차피 오래 못 살아요. 정신도 흐릿하고요. 이도윤은 분노를 느꼈지만 표정을 억눌렀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은 정신이 또렷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그 땅이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 주무관님,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개인의 감정을 업무에 개입시키는 건가요? 이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이틀 안에 결론을 내리세요. 더 이상 지체는 안 됩니다.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 되면 다른 담당자로 교체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도윤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때 김태현 이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주무관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 이사가 다정한 척하며 말했어요.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 땅 아래에 무언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이사의 표정이 잠시 경직되었다가 이내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노인네가 치매 증상으로 하는 헛소리겠죠. 60년대 민주화 운동 관련 문서가 묻혀 있다고 하던데요. 김 이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 주무관님, 솔직히 말할게요. 그런 문서들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일 겁니다.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보다 주무관님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이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이도윤이 받았습니다. 이 주무관님?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만복 노인에게서 멀어지세요. 당신을 위한 충고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도윤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는 즉시 만복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도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 과장이었어요. 도윤 씨, 큰일 났어요. 무궁화 마을에 화재가 났대요. 김만복 노인 집이래요. 이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차를 몰아 무궁화 마을로 향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아비규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방차 몇 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연기가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만복의 집은 반쯤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어디 계세요? 이도윤이 주민들에게 다급히 물었어요.
병원으로 갔어. 연기를 많이 마셨대. 춘자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이도윤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은 어디 계세요? 이도윤이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저쪽 침대요. 하지만 아직 의식이 없으셔서. 이도윤은 병상에 누워있는 만복에게 다가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만복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의 주름진 손이 이불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만복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김태연 이사였습니다. 안타깝네요. 김 이사가 위선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갑자기 화재가 나다니. 이도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이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노인분들은 불조심을 잘 안 하시잖아요. 담뱃불이나 전기장판 같은 거. 몇 시간 후 만복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다가 이도윤을 발견했어요. 젊은이. 만복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만복은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이도윤이 몸을 숙이자 만복이 속삭였어요. 불이 일부러 누군가가 알고 있어요, 어르신. 이도윤이 만복의 손을 꼭 쥐었어요. 집 아래, 지하실, 문서들. 만복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냥 말해주셨으면 됐잖아요. 왜 혼자 다 짊어지려 하셨어요? 이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누군간 지켜야지. 이 마을의 혼이야, 이게. 만복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도윤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평생 원칙과 규칙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 그 앞에는 자신이 믿어온 시스템이 얼마나 냉혹한지 보여주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궁화 마을을 지키는데 제가 도울게요. 이도윤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만복의 눈에 안도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이도윤은 만복의 집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불에 탄 집 주변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어요. 경찰 한 명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서울시 담당 공무원입니다. 잠시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이도윤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도윤을 들여보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이도윤은 처참한 광경에 충격을 받았어요. 불에 탄 가구들, 그을린 벽, 떨어진 천장, 만복의 소중한 추억들이 모두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조심스럽게 집 안을 살폈어요. 만복이 말한 지하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 낡은 목재 바닥이 보였어요. 이도윤은 그곳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인가? 이도윤은 바닥의 일부가 다른 부분과 다르게 생긴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주위를 살피고 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래에는 작은 지하 공간이 있었어요. 반쯤 불에 탄 나무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상자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안에는 문서 뭉치, 사진첩, 그리고 작은 녹음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불에 그을리거나 물에 젖어 있었지만 내용은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건 이도윤은 문서들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군부 정권의 인권 탄압 증거, 비밀 체포와 고문에 관한 기록, 그리고 몇몇 고위 인사들의 비리 증거였어요. 당시로서는 폭탄급 내용이었고 지금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였습니다. 이도윤은 모든 자료를 가방에 담았어요.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김만복을 제거하고 이 땅을 차지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개발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 문서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이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과장이었어요. 도윤 씨, 어디예요?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이도윤이 대답했어요. 뭔 일인데요? 내일 김만복 노인 땅 강제 수용 절차 시작해요. 서류 준비해야 하는데. 이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과장님, 저는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요? 이도윤,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네, 정신이 매우 명확합니다. 처음으로 말이죠. 이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러면 당신 경력에 큰 오점이 될 거예요.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양심에 따르겠습니다. 이도윤은 대학 시절 친구인 다큐멘터리 감독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는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미안한데 큰 부탁 좀 해도 될까? 이도윤이 말했어요. 도윤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긴 이야기는 나중에 해줄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서들이야. 알았어. 내 작업실로 가져와. 이도윤은 진우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작업실에서 그는 자료들을 진우에게 전달했어요. 이게 대체 뭐야? 진우가 자료들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6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의 자료들이야. 군부 정권의 인권 탄압 증거, 비밀 체포와 고문에 관한 기록. 역사적으로 엄청 중요한 자료들이야. 이도윤이 설명했어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야? 무궁화 마을이라고 들어봤어? 거기 김만복이라는 어르신이 계셔. 그분이 오랫동안 보관해 오신 거야. 이도윤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무궁화 마을의 역사, 김만복의 과거, 그리고 대성건설의 수상한 행동들까지. 이건 완전 다큐멘터리감인데? 진우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 자료들을 공개하면 큰 파장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이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책임질게. 근데 너는 괜찮겠어? 공무원인데 이런 일에 관여하면. 이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작업실을 나온 이도윤은 강남 세인트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그는 17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병동 입구에는 대성건설 직원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가지? 이도윤은 고민했습니다. 그때 백 의사가 병동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이도윤은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백 의사 선생님. 이도윤이 불렀어요. 백 의사는 이도윤을 알아보고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병원 구석진 곳에서 만났어요. 할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백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연기 흡입으로 폐 상태가 심각해요. 그런데 대성건설 사람들이 계속 할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어요. 뭔가 서류에 서명하라고. 이도윤은 분노를 느꼈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1시간 후에 제가 병동 순회를 할 거예요. 그때 제 가운을 빌려드릴게요. 1시간 후 이도윤은 의사 가운을 입고 17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만복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도윤이 다가가 불렀어요. 만복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이도윤을 보고 미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젊은이. 왔구먼. 만복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습니다. 어르신, 자료들을 찾았어요.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만복의 눈에 안도의 빛이 어렸어요. 고맙네. 내가 못 지킬 줄 알았는데. 이도윤은 만복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르신, 저와 함께 여기를 나가요. 제가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만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이미 많이 힘들어. 너무 오래 살았나 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르신이 있어야 무궁화 마을의 진실을 모두에게 알릴 수 있어요. 이도윤과 진우는 이후 며칠 동안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만복의 병상에서 인터뷰를 진행했고 무궁화 마을의 역사와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그러던 중 서울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궁화 마을 재개발 문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었어요. 다큐멘터리의 영향으로 시민단체들과 언론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시장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공청회라. 이도윤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기회야. 이도윤은 만복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만복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날짜가 언제지? 만복이 물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요. 하지만 어르신은 아직 건강히. 내가 가야 해. 만복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 입으로 말해야 해. 공청회 당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 언론인들, 그리고 무궁화 마을 주민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이도윤은 김만복의 휠체어를 밀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특히 만복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노인이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어요. 회의실 앞쪽에는 서울시장, 도시계획국장, 그리고 대성건설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현도 그 중에 있었어요. 그는 이도윤과 만복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무궁화 마을 재개발 관련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선언했어요. 먼저 도시계획국장이 재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초고층 빌딩, 최첨단 시설, 경제적 효과.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 대성건설 측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서울시에 이익이 될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지 간조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도윤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제 이름은 이도윤입니다. 전 서울시 도시개발과 주무관이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무궁화 마을 재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요. 이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김만복 어르신을 만나고 무궁화 마을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는 프로젝터를 통해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의 김만복, 무궁화 마을의 초창기 모습, 그리고 주민들의 이야기. 김만복 씨가 지켜온 건 단지 땅이 아니라 세월과 공동체입니다. 60년대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깃든 곳이자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도윤은 김만복이 간직해 온 문서들과 사진, 그리고 마을 공동체 기록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그리고 대성건설의 전신인 태양건설이 당시 어떻게 민주화 운동을 방해했는지, 김동식 의원의 의문사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개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도윤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박수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김태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완전히 왜곡된 주장입니다. 과거의 일과 현재의 개발을 연결짓는 것은 억지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만복이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어르신,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고 도움을 받아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지만 의지는 강했어요. 제 이름은 김만복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무궁화 마을을 60년간 지켜왔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만복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마을을 당신들에게 넘기려네. 이 말에 이도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했던 만복이 갑자기 마을을 넘기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지. 만복이 계속 말했어요. 이 땅 위엔 무궁화 공동체회관을 지어주게.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이 마을은 단순한 집들이 아니야. 이건 우리의 역사고 추억이고 정신이네. 이곳을 완전히 지우지 말고 그 정신만큼은 남겨두게. 만복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지만 그의 말은 모든 이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60년 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꿨네. 그 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말을 마친 만복은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이도윤이 재빨리 다가가 그를 부축했어요. 만복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어르신, 이도윤이 다급히 외쳤어요.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만복을 살폈어요. 그들은 서둘러 만복을 밖으로 옮겼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누군가 소리쳤어요. 이도윤은 만복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회의장 안은 혼란스러웠지만 시장이 마이크를 들고 진정시켰어요. 진정하십시오. 우선 김만복 어르신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무궁화 마을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어요. 높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넓은 도로가 뚫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중앙에는 예전과는 다른 특별한 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무궁화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5월의 어느 날 커뮤니티 센터 앞마당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무궁화 마을 역사 전시관 개관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원주민들, 새로 이사온 주민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행사장 한가운데 이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공무원 대신 무궁화 커뮤니티 센터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갖게 되었어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차림의 그는 편안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궁화 마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도윤이 방문객들에게 인사했어요. 커뮤니티 센터는 한옥과 현대적 건축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무궁화 마을 역사전시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1962년 설립 현재 세대를 잇는 공동체의 역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도윤은 전시관 앞에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궁화 마을 역사 전시관 개관을 맞아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진우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궁화 마을 다큐멘터리로 유명해진 감독이 되었어요. 그의 옆에는 그가 찍은 다큐멘터리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우리는 무궁화 마을의 재개발을 앞두고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단순히 건물과 도로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담긴 역사와 추억, 그리고 정신을 함께 보존하기로 했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오래된 주민들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새로운 무궁화 마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이 모든 것은 한 분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김만복 어르신은 60년 동안 이 마을의 역사를 지키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커뮤니티 센터 마당 한켠에 있는 작은 동상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김만복의 모습을 본뜬 청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김만복 선생 1936년부터 2025년 이곳에 시간과 추억을 지켜낸 사람이라는 표지석이 놓여 있었어요. 이도윤은 잠시 동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김만복 어르신은 공청회 이틀 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정신은 이 커뮤니티 센터와 함께 계속 살아있습니다. 진우가 앞으로 나와 이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는 이도윤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이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큐멘터리 최종본이야. 오늘 처음 공개할 거야. 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무궁화 마을의 기억이라는 다큐멘터리도 함께 상영할 예정입니다. 이 작품은 김만복 어르신의 마지막 인터뷰와 무궁화 마을의 60년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도윤은 리본이 달린 전시관 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무궁화 마을 역사 전시관을 정식으로 개관하겠습니다. 이도윤이 리본을 자르자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전시관 문이 열리고 방문객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시관 내부는 시대별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60년대 초기 마을의 모습, 김만복과 그의 동지들의 사진, 마을 주민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과 유물들,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에는 무궁화 마을 주민 83명의 이야기라는 특별 전시가 있었어요. 마을의 첫 주민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의 삶과 추억이 사진과 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다. 커뮤니티 센터 앞마당에는 작은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 따스한 빛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추억을 공유했다. 한 어린이가 이도윤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 여기 전시된 할아버지는 영웅이었어요? 이도윤은 미소 지으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그래, 그분은 진짜 영웅이셨어. 하지만 망토를 두르거나 초능력이 있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약속을 끝까지 지킨 평범한 영웅이셨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전시물을 구경하러 갔다. 오후가 되자
커뮤니티 센터 강당에서는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시작되었다. 무궁화 마을의 기억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김만복의 인터뷰로 시작했다. 스크린 속에서 병원 침대에 누운 만복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나는 이 마을에서 60년을 살았네. 처음에는 큰 꿈을 품고 시작했지. 민주주의의 씨앗을 지키는 공간, 서로 돕고 나누는 공동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 정신만은 지키고 싶었어. 다큐멘터리는 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무궁화 마을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는 감동적이었다. 김만복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진작에 사라졌을 거예요. 춘자 할머니의 증언이 나왔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버팀목이었죠. 상영이 끝나고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큰 박수 소리가 강당을 채웠다. 이도윤은 감독인 진우와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갔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켜나가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도윤이 말했다. 김만복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신이다라고요.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려 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이도윤은 커뮤니티 센터 뒤뜰로 나갔다. 그곳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몇몇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농작물을 가꾸고 있었다. 이 센터장님, 오늘 행사 정말 좋았어요. 춘자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덕분이죠. 할머니의 인터뷰가 다큐멘터리의 핵심이었어요. 이도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만복이가 하늘에서 보면 좋아할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지키려던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으니. 춘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텃밭 한켠에 심어진 무궁화 나무를 바라봤다. 그 아래에는 작은 벤치가 있었고 거기엔 김만복의 낡은 장기판이 놓여 있었다. 처음엔 숫자와 법만 보였지만 지금은 사람 얼굴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도윤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김만복 어르신은 그렇게 진짜 영웅이 되었죠. 저녁 노을이 무궁화 마을을 붉게 물들였다. 커뮤니티 센터 지붕 위로 무궁화 모양의 풍향계가 바람에 천천히 돌아갔다. 그 모습이 마치 김만복이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다. 무궁화 커뮤니티 센터의 불빛은 밤이 깊어가도 계속 빛났다. 그 빛은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희망의 등불 같았다. 그리고 센터 마당에 핀 무궁화 나무 아래 김만복 선생 1936년 2025년 이곳의 시간과 추억을 지켜낸 사람이라는 표지석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다. 이것이 고집불통 김만복의 이야기였다. 한 사람의 신념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고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무궁화 마을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